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치는 상황에서 몰랐다는 말이 이제는 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기에 속합니다만 조직적,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만들고 단순 가담자를 만든 주범이 아니라면 종범이 되고 사기 대신 방조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엄벌에 처하려는 이유는 관련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부업을 하려는 주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현혹될 만한 수법에 속았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포자기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유죄 성립으로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초기 경찰 조사 대응이 그 어느 때 이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연루되는 경우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상황뿐 아니라 검사의 항소까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방조 혐의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접근 매체 등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거나 전달받아 사용한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무려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접근 매체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비슷한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았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처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관련 사건 연루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져 미필적 고의 대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경찰에서 알아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한다면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이어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 채권 회수 업무라는 말에 속아서 가담하게 되며 이상함을 감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을 쉽게 믿고 가담하다가 적발 또는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많습니다. 유죄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주어진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일이 중요하며 수사기관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고 본인에게 이를 지시한 사람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또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범죄 행위의 인식이 없었고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대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황 분석,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 내역 분석, 범죄에 억울하게 가담된 경우 인지 못한 여러 정황의 증거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입장을 정리하기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벅찬 일입니다. 또한 혼자서 이를 입증하기엔 쉽지 않기에 스스로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 해당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